안녕하세요. 안내했듯이 오늘은 그 2016년 그 4회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2.2kW의 1750rpm의 전동기에 직결되어 기어 감속 장치에 640N의 하중이 축의 중앙에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축의 중앙에 640N의 하중체가 매달려 있고 축의 길이는 80mm입니다. 그리고 축의 중앙이니까 이제 각각 40mm씩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예. 비슷한 문제 여러 번 풀어봤을 거예요. 축의 재료는 연강으로 허용 전달 능력이 34.3 메가파스칼, 허용 구피 능력은 68.6 메가파스칼, 동쪽 효과 계수 2.0, KM 2.0, KT 1.5로 하여 다음을 구하라. 단 축은 중공축으로 바깥지름은 20mm다. 바깥지름은 20mm다. 1번에서는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구하라. 주울로. 상당 비틀림 모멘트 T 루트 동쪽 효과 계수 주어졌으니까 고려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핀 모멘트의 동적 효과 계수 곱하기 구핀 모멘트 제곱 플러스 KT 비틀림 모멘트의 동적 효과 계수 곱하기 T의 전체 제곱의 제곱근입니다. 루트 KM이 2.0 곱하기 구핀 모멘트. 사실 구핀 모멘트 구해갖고 들어가야 되죠. 그죠? 지금 보니까 축의 중앙에 걸려 있으니까 4분의 W 곱하기 L로 들어가요. W는 640 곱하기 L은 80mm. 80mm니까 0.048m가 됩니다. 0.08m. 메타로 고쳐서 이거의 제곱 플러스 비틀림 모멘트 동쪽 효과계수는 1.5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도 9에서 들어가야죠. 9에서 들어가야 돼. 예, 주울로 구해줘야 되니까 974 곱하기 9.8 곱하기 회전수 1750rpm에 2.2kW 전체 제곱 해서 계산하면 뉴턴 메타 주울로 계산이 됩니다. 구핀 모멘트 4분의 WL 그리고 비틀림 모멘트 974000 n분의 hkW 고식 써서 구한 거죠. 먼저 구해놓고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한꺼번에 구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값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당 구핀 모멘트를 구하라 그랬어요. 상당 구핀 모멘트 ME. 상당 구핀 모멘트는 2분의 1에 구핀 모멘트의 동쪽 효과 계수 곱하기 구핀 모멘트 제곱 플러스 루트 요 값이 들어가야죠. 요 값이 들어가야 돼. 자, 계산된 값을 저장해 놨으면 저장된 값을 그대로 불러와서 계산을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KM의 구핀 모멘트의 제곱 플러스 KT의 비틀림 모멘트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대입시켜서 계산해 줍니다. 그럼 그대로 뉴턴 메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대입시키려면 식이 길어지니까 구해놓고 구하는 게 낫죠. 풀이처럼. 지금 풀이를 해놓은 것처럼 구해놓고 대입을 시켜서 푸는 게 자, 적당한 방법일 겁니다. 3번은 축의 무게는 무시하고 중공축의 안찌름 D1을 구하라 그랬어요. 중공축의 안찌름을 구하라. 예? 자, 지금은 허용 전달 능력도 주어졌고 허용 구피 능력도 주어졌기 때문에 상당 비틀림 모멘트와 상당 구피 모멘트를 이용해서 다 구해줘야 돼요. D1을 구해줘서 둘 다 만족하도록 해서 이제 D1을 결정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먼저 상당 비틀림 모멘트에서 구해요. 상당 비틀림 모멘트는 허용 전달 능력 곱하기 극단면 계수 해서 16분의
16분의 파이 바깥지름 D2의 3승에 1-x의 4승. 자, 여기서 먼저 x를 구합니다. x를 구해요. x를 구하면 d1을 구할 수 있죠. d1을. 그래서 상당 비틀림 모멘트는 계산했고, 지금 뉴턴 메타로 구했으니까 곱하기 10의 3승을 해줍니다. 그럼 뉴턴 밀리미터로 바뀌어요. 그리고 허용 전달 능력이 34.3입니다. 곱하기 16분의 파이에 d2가 20mm죠. 20의 3승 곱하기 1-x의 4승. x의 4승.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x를 구하죠. x를 구해줘요. 구한 x는 d2분의 d1이 될 테니까 여기서 d1을 구해주면 되죠. d1은 x 곱하기 d2 해서 계산해 줍니다. 그럼 이제 밀리미터로 계산이 되죠. 상당 비틀림 모멘트도 구하고, 그다음 상당 굽힘 모멘트, 허용 굽힘 응력 곱하기 단면 계수 32분의 파이 d2 3승에 1-x 4승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x를 또 구해요. 상당 굽힘 모멘트 구했고, 이꼴 허용 굽힘 응력, 허용 인자 응력이 68.6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10의 3승 해줘야 되겠죠. 상당 굽힘 모멘트 구해놓은 값이 뉴턴 메타 주울입니다. 그러니까 뉴턴 밀리미터로 고쳐. 곱하기 32분의 파이에 d2 20mm, 20의 제곱 곱하기 1-x의 4승에서 x 구하고, 이 x 값이 d2분의 d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d1은 x 곱하기 d2 해서 d1 밀리미터로 계산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된 값에 두 개 계산된 값 중에서 최종적으로 d1을 선택을 해줘야 돼. d1을. 큰 값, 작은 값. 작은 값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상당 굽힘 모멘트와 상당 굽힘 모멘트에서 구한 안찌름의 중에서 작은 값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작은 값. 그래야 안전합니다. 지금 굽힘 모멘트로부터, 상당 굽힘 모멘트로부터 구한 값이 상당 비틀림 모멘트로부터 구한 값보다 크죠. 그래서 상당 굽힘 모멘트로부터 구한 16.58mm를 가지고 허용 전달 능력, 즉 전달 능력을 구했을 때는 허용 전달 능력을 넘어가겠죠. 16.58을 가지고 전달 능력을 구해요. 이 식에서 전달 능력을 구해. 그 구한 전달 능력이 허용 전달 능력을 넘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구한 안찌름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집니다. 비틀림 파괴가 일어나. 그래서 작은 값을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해줘야 굽힘에도 견디고 비틀림에도 견디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은 값을 답으로 선택하는 게 맞을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문제 해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밴드 브레이크예요. 밴드 브레이크. 자, 이번 밴드 브레이크를 봅니다. 그림과 같이 15kW 150rpm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축에 밴드 브레이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림에서 보니까 드럼은 우회전하고 있고 단동식 밴드 브레이크죠, 지금. 단동식 밴드 브레이크입니다. 15kW 150rpm. 접촉각은 270도. 드럼의 지름은 300mm. 두께는 3mm. 밴드 두께가 3mm라는 거죠. 성면 직물을 밴드로 마찰계수 0.4이다 그랬습니다. L은 500mm. 조장력에서 힌지점까지 거리가 500mm. A는 100mm. 오른쪽 밴드에서 힌지 지점까지 직각거리죠. 100mm. 다음을 구하라. 다음 밴드의 허용 인장 응력은 50MPa이다. 이에 뮤세타 6.6이 주어졌고요. 장력비 주어졌네요. 이렇게. 자, 여기서 1번 문제. 이완측 장력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이완측 장력. 자, 이완측 장력을 계산하려면 이제 제동력을 먼저 구해줘야 돼. 제동력. 지금 제동 동력이 15kW로 해서 주어졌으니까 제동 동력은 102분의 제동력 곱하기 회전 속도로 들어갑니다. 회전 속도는 드럼의 직경 300mm에
150rpm 주어졌으니까 속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제동력 Q를 구합니다. 먼저 15kW 동력은 102분의 제동력. 여기서 제동력 구하면 kg으로 나오니까 뉴턴으로 구하려면 9.8로 나누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60 곱하기 1000분의 속도 파이 dn 들어갑니다. d가 300mm, 회전수는 150rpm. 이렇게 해서 제동력 Q 구하니까 뉴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완측 장력 TS는 제동력 Q 곱하기 2에 뮤세타 마이너스 1분의 1이죠. 장력비는 6.6으로 줬으니까 중값을 가지고 풉니다. 제동력 Q 뉴턴으로 들어가고요. 곱하기 6.6 마이너스 1분의 1 해서 이완측 장력 계산하니까 뉴턴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 2번. 레버의 가한 힘 F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힌지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식을 세워야 되겠죠. 드럼이 우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 밴드에는 긴장측 장력이, 오른쪽 밴드에는 이완측 장력이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F 곱하기 L은 시계 방향. 오른쪽 밴드는 이완측 장력 TS 곱하기 A는 반시계 방향 모멘트. 마이너스 이퀄 제로죠. 단동식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F를 구합니다. F는 L분의 500분의 이완측 장력 구했고요. 스몰 a는 100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니까 뉴턴. 저 밴드 브레이크. 자, 2번 구했고 3번. 밴드의 나비 B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밴드의 나비 B를 구하라. 이렇게. 폭 B는 허용 인자 응력이 주어졌으니까요. 허용 인자 응력이 주어졌습니다. B 곱하기 T 분의 긴장측 장력으로 들어가야 돼. 긴장측 장력 구해줘야 되네요. 그죠? 긴장측 장력을 구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음 효율은, 밴드의 이음 효율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밴드의 이음 효율은 무시하고 풀면 되겠죠. 먼저 긴장측 장력을 구하면, 장력비가 이완측 장력분의 긴장측 장력이니까, 긴장측 장력은 이완측 장력 곱하기 장력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B 곱하기 T. 이렇게 해서, 허용 인자 응력이 50MPa 그대로 들어가고 폭 B 구하는 값이고 두께 T는 3mm죠. 3mm분의 이완측 장력 구했고 장력비 6.6이고 자 여기서 폭 B를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밀리미터로 계산이 되죠. 이렇게 밴드의 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일단 문제 3번. 강판의 두께 14mm, 리벳의 지름 22mm, 피치 54mm인 한 줄 겹치기 리베디움이 있다. 한 줄 겹치기 리베디움입니다. 1피치당 13,500N의 하중이 작용할 때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1피치당 하중이에요. 1번에서는 강판의 인자응력 시그마 T, 강판의 인자응력 시그마 T는 면적 피치 마이너스 D 곱하기 두께 T분의 하중이죠. W. 이렇게 들어갑니다. 피치가 54mm, 마이너스 D, 리베스 지름 22mm, 두께 T 14mm 분의 13,500 뉴턴 해서 계산하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입니다. 메가파스칼로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 2번. 강판과 리벳 사이의 압축력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압축력 시그마 C는 면적, 투상 면적 들어가죠. 구멍의 직경 D 곱하기 강판의 두께 T, 투상 면적 1피치당 하중이니까 DT분의 W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2mm 곱하기 14mm 분의 13,500N 계산해주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이제 압축력, 투상 면적을 갖고 계산하는 거고요. 그다음 3번에서는 리벳의 전다 능력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리벳 전다 능력 타우 R은 면적 4분의 파이 D 제곱 1피치당 하중이니까 줄수 들어가는데 줄수 한 줄입니다. 곱하기 1 한 줄 들어가고요. 그리고 W 이렇게 해서 4분의 파이 곱하기 22의 제곱 분의 W 13,500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강판의 효율. 이타 P는 1-P치분의 D죠. 강판의 효율은 1-P치분의 D, 1-P치분의 D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P치 54분의 22mm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비교적 단순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 봅니다. 홈부지 마찰차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난 시험에서도 나왔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지요. 아마 한번 풀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88kW의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이 5.88kW, 중심거리 450mm, 두 축이 혼마찰차로 연결되어 주동축 회전수가 400rpm, 종동축 회전수가 150rpm, 홈각이 40도, 호용 접촉 선압이 38Nm/mm, 마찰계수 0.3. 자,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1번에서는 혼마찰차를 미는 힘 W, 혼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 W를 구하라. 이렇게. 네? 지금 전달 동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전달 동력에서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당 마찰계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회전 속도를 구하려면 중심거리를 이용해서 혼마찰차의 평균 직경들을 구해줘야 되겠죠. 주동축이나 종동축의 평균 직경들을 구해줘야 됩니다. 속도비 I는 N1분의 N2고, 중심거리 C는 2분의 D1 플러스 D2. 속도비 I가 N1분의 N2 또는 D2분의 D1이죠. D2분의 D1이니까 여기서 D2를 끄집어내니까 D1 곱하기 N2분의 N1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대입시켜요. 그래서 중심거리 C는 2분의 D1 곱하기 1 플러스 N2분의 N1. 이렇게 해서 이제 D1을 구합니다. 중심거리가 450mm, 450mm 이꼴 2분의 D1 구하는 값입니다. 곱하기 1 플러스 N2 종동축 회전수 150rpm, 주동축 회전수 400rpm 해서 D1 계산하니까 밀리미터. 이렇게 D1을 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전달 동력은 102분의 μ 다시 곱하기 W 곱하기 회전속도 V. 상당 마찰계수 구해줘야 된다 그랬죠. 상당 마찰계수 μ 다시는 μ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분의 μ. 그래서 마찰계수가 0.3 주어졌습니다. 0.3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 알파가 40도죠. 홈각이 40도입니다. 여기서 알파는 반각. 그러니까 20도 플러스 사인 20도 분의 마찰계수 0.3 해서 μ 다시 계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식을 써야죠. 계산 순서에 맞춰서 풀이를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전달 동력이 5.88 이꼴 102분의 상당 마찰계수 구했고 W 구하는 값이고 곱하기 여기서 W를 구하면 분모에 102가 있으니까 킬로그램으로 계산이 되고, 얘를 뉴턴으로 고치려면 9.8로 나눠주면 되니까 9.8로 나누고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에 D1 구했습니다. 지금 D1 곱하기 N1 400 RPM 대입시켜서 W 계산하니까 뉴턴. 이렇게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 W 계산이 되죠. 그다음 2번에서 홈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단 H는 홈의 깊이죠. 홈의 깊이는 0.3 루트 μ 다시 W로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μ 다시 W, μ 다시 구했고,
W 구했고 곱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요. 즉 그 선압이 주어졌으니까 선압 F는 길이 L분의 Q로 구하죠. L분의 Q 이렇게 구한다 그랬어요. L분의 Q 그리고 구하고 요 L은 2배의 H의 Z로 구하죠. 코사인 알파로 나눠야 되는데 코사인 알파는 생략하고 구한다 그랬습니다.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Q는 뮤분의 뮤-W 이렇게 구해줘도 되죠. 뮤Q가 뮤-W랑 같은 거니까 뮤Q가 뮤-W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Q는 뮤분의 뮤-W 이렇게 또는 뮤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분의 W 그게 이제 Q죠. 자 여기서 이제 Z를 계산해요. F가 주어졌고 38로 주어졌습니다. 2배 H는 0.3 곱하기 루트 뮤 다시 곱하기 W 들어가고 뮤 0.3분의 뮤 다시 구했고요. 곱하기 W 대입시켜서 분모에 Z 빠졌네. 분모에 Z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Z를 구해주면 됩니다. 정수로 올리면서 정수로 구해주면 되죠. 자, 계산 순서에 맞춰서 식을 표현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 5번. 문제 5번은 스퍼기어 문제입니다. 스퍼기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는 스퍼기어의 전달 동력을 구하라. 알파는 20도다. 알파는 압력각이죠. 압력각. 압력각은 20도로 주어졌어요. 모듈, 입수, 회전수, 굽힘 강도, 허용 굽힘 강도, 그 다음 치형 계수, 하중 계수, 접촉 응력 계수라고 해서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는 치형 계수라고 해서 피니언의 치형 계수라고 봐야 되는데 식을 줬죠. 0.154 마이너스 Z1분의 0.912로 치형계수를 구하라 이렇게 주어졌어. 자, 이렇게 또 치형계수를 구하라고 해서 나온 거는 처음이다, 문제가. 보통 뭐 주거나 아니면 표에서 찾거나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문제화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공식을 줘서 계산해서 푸는 형태로 조건을 준 거는 이때가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폭 B는 M으로 주어졌어. 폭 B는 모듈의 10배다 이런 얘기죠. 모듈의 10배다. 치형계수 Y는 파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값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 자, 문제 1번은 굽힘 강도만 고려할 경우 전달 동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굽힘 강도만 고려할 경우 F를 구해. F는 먼저 속도를 구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속도를 구해 놓을 필요가 있네요. 속도를. 속도 V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1 곱하기 N1 피니언에서 구합니다. 피니언의 피치원 직경은 모듈 곱하기 있수죠. 모듈 곱하기 있수 곱하기 회전수 N1 이렇게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모듈이 4로 주어졌죠. 4 곱하기 Z1은 40 회전수 N1은 500rpm 해서 계산해 줍니다. 메타퍼 세크로 떨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굽힘 강도만 고려하니까 전달 하중 F는 하중 계수 FW 곱하기 속도 계수는 3.05 플러스 V분의 3.05를 씁니다. FV 곱하기 굽힘 강도 시그마 B 모듈 치폭 모듈 곱하기 라지 Y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예. 하중 계수는 0.8 주어졌습니다. 0.8 곱하기 3.05 플러스 V분의 3.05 곱하기 굽힘 강도 90MPa 90 곱하기 모듈 일단 치폭이 모듈의 10배죠. 10 곱하기 모듈의 10배니까
모듈 4의 제곱으로 들어가요. 4의 제곱 곱하기 라지 y는 파이에다가요. 식을 줬으니까 곱하기 파이에다가 스몰 y가 0.154 마이너스 z1 40분의 0.912. 자, 여기서 F 구하죠. 뉴턴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중계수, 속도계수, 굽힘강도, 치폭, 모듈, 그리고 치형계수로 해서 F를 구해서 전달 동력을 계산해요. 응? 전달 동력을 H1으로 주어졌으니까 H1으로 해서 102분의 F 곱하기 V로 해서 102분의 F 구했고 나누기 9.8로 해서 킬로그램으로 고치고 속도 V 구했죠. 계산하면 킬로와트. 굽힘 강도로 해서 전달 동력 구하라. 자, 2번에서는 면압 강도만을 고려한 경우 전달 동력 H2 그랬습니다. 그럼 F 다시를 구해줘야죠. F 다시는 속도계수. 속도계수 FV 곱하기 접초면 응력계수 치폭 모듈 곱하기 Z1 플러스 Z2분의 Z1 곱하기 Z2죠. 응? 두 배의 Z1 곱하기 Z2 두 배의 Z1 곱하기 Z2 3.05 플러스 V분의 3.05 곱하기 K값이 0.53 곱하기 10폭은 모듈의 10배 10 곱하기 모듈 4의 제곱 곱하기 Z1 40 플러스 Z2 60 분의 2 곱하기 40 곱하기 60 해서 계산하면 뉴턴. 면압 강도에 의한 전달하중 F 다시. 그 다음에 전달 동력 102분의 F 다시 곱하기 V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2분의 F 다시 구했고 분모에 9.8 넣어서 킬로그램으로 고치고 102를 집어넣었으니까 속도는 구했고 계산하면 킬로와트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각각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각각 구해놓으면 되는 거죠. 응? 만약에 여기서 또 허용 가능한 전달 동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작은 값을 선택을 해야죠. 큰 값이 아니라. 동력을 허용 가능한 최대 전달 동력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또 해서 결정하라고 한다면 큰 값이 아니라 작은 값이 허용 가능한 전달 하중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계산하라는 대로 계산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측면 필린 용접 이음에서 허용 전달 능력이 40N/mm 제곱일 때 하중 W를 구하라. 다음 판재 두께는 12mm다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판재 두께는 모재 두께죠. W로 당기면 위아래 용접부가 끊어져요. 필린 용접 이음입니다. 그때 전달 능력이 발생하는데 전달 능력 타우는 목두께 T 곱하기 길이 L 위아래 두 군데 용접이 돼 있으니까 곱하기 2분의 W로 들어가야죠. 이 값은 2배, T는 F의 코사인 45도, 목두께니까 모재 두께, 용접 사이즈에 코사인 45도 곱하기 L분의 W로 봅니다. L은 용접 길이죠. 그러니까 용접 길이가 됩니다. 용접 길이가 돼요. F는 각장이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F는 각장, T는 각목.
스몰 t는 강목이라고도 표현하고 스몰 f는 각장이라고도 표현하고. 자, 여기서 W를 구해주면 됩니다. 전달 응력이 40 뉴턴 per 밀리미터 제곱이야. 40. 2 곱하기 F는 12mm 들어갑니다. 코사인 45도 분의 길이 L. 그림에서 보니까 120mm 주어졌네요. 120으로 들어가요. 분의 W에서 W. 구하면 뉴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예. 단위는 지금 문제상에서 언급이 안 됐으니까 뉴턴으로 계산하면 단위 꼭 붙여줘야죠. 이런 경우 곱하기 10-3승을 해주면 킬로 뉴턴이 되는 거고요. 다음 7번 봅니다. 7번. 지름의 70mm인 전동 축에 지름이 70mm인 전동축에 회전수 300rpm으로 12kW를 전달 가능한 무침키를 설계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축의 지름은 70mm, 회전수는 300mm, 전달 동력은 12kW, 무침키의 폭과 높이 20mm 곱하기 13mm, 키의 허용 전달 능력이 20MPa, 허용 압축 능력은 80MPa, 다음을 구하라. 단 키의 무침 깊이는 2분의 h다 그랬습니다. 1번에서는 축의 전달 토크 구하라 그랬어요. 전달 토크 T는 킬로와트 주어졌죠. 974 곱하기 9.8 곱하기 회전수 N분의 H 킬로와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974 곱하기 9.8 곱하기 회전수 300rpm 분의 전달 동력 12kW 해서 구해주면 뉴턴 메타 줄로 계산이 됩니다. 2번 키의 전달 능력만 고려시 키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키의 전달 능력 타우 K는 BLD분의 ET죠. 이때 길이를 L1으로 지금 표현했어요. 타우 K가 키의 허용 전달 능력이 20MPa, 20. 폭 20mm 곱하기 L1 곱하기 D 70. 2 곱하기 T 구했습니다. 곱하기 10의 3승을 해서 뉴턴 밀리미터로 들어가죠. 뉴턴 메타로 구해놨으니까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 밀리미터로 바꾸고 길이 L1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밀리미터로 떨어지고요. 키의 전달 능력을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키의 압축력만 고려시 키의 길이. 키의 압축력 시그마 C는 HLD분의 4T였어요. 그렇죠? 이때 L을 L2로 놨습니다. 그래서 압축력 80MPa, 높이 H 13mm죠. 13 곱하기 L2, D는 70, 4 곱하기 T, 뉴턴 메타,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 밀리미터로 바꿔놓고 L2를 구하죠. 밀리미터. 이렇게. 다음 8번 문제를 봅니다. 문제 8번. 스프링 강제 코일 스프링을 하중 980N으로 압축한다 그랬습니다. 자, 압축 하중이 980N. 이 코일 스프링의 평균 지름은 36mm, 소선의 지름은 6mm, 전단 탄성 계수 80GPa, 와의 응력 수정 계수 K는 4C-4분의 4C-1 플러스 C분의 0.615로 해라. 다음을 구하시오. 단 코일 스프링의 유효 강긴수 N은 7이다 그랬습니다. 1번 스프링의 처짐 델타를 구하라. 처짐 델타. 델타를 구하라. GD 4승분의 64의 NPR 3승으로 구해주면 되죠. GD 4승분의 64의 NPR의 3승. 그래서 전단 탄성 계수 80GPa, 80 곱하기 10의 3승에서 메가파스칼로 고칩니다. 그러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소선의 직경은 6mm, 6의 4승. 6의 4승 분의 64 곱하기 유효 건수 7 곱하기 하중 980 뉴턴 곱하기 R 36이죠.
2분의 36입니다. 의 3승. 그래서 계산해주면 밀리미터. 스프링의 처짐. 자, 여기서는 압축 하중이기 때문에 처짐이라는 표현보다는 변형량인데 수축량이죠. 수축량을 구하라는 문제로 보면 되겠고요. 자, 2번 스프링의 전다 능력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전다 능력. 그러면 와의 응력 수정 계수 구해줘야죠. 그러면 C 스프링 지수부터 구해. 스몰 d분의 라지 d 1보다 큰 값입니다. 6분의 36해서 6.0 와의 응력 수정 계수 4C-4분의 4C-1C 플러스 4C-1 플러스 C분의 0.62로 들어갑니다. 와의 응력 수정 계수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안 주면 기억해 뒀다가 풀어야 됩니다. 4 곱하기 C 6 마이너스 4분의 4 곱하기 6 마이너스 1 플러스 6분의 0.62로 해서 계산하지. 와의 응력 수정 계수. 와의 응력 수정 계수. 그 다음에 전달 능력 타우. 와의 응력 수정 계수 K 곱하기 16분의 파이 D 3승분의 P 곱하기 R로 들어갑니다. 2016년 지금 4회 8번 문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4회 8번 문제. 자, 와의 응력 수정 계수 구했고 16 곱하기 파이 16분의 파이 곱하기 D 소선의 직경 6mm 6의 3승분의 P 980N 곱하기 R 2분의 36 들어가야죠. 계산해주면 뉴턴/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와의 응력 수정 계수. 그래서 자, 답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8번까지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공식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공식만 좀 바짝 외워서 실수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자, 9번부터는 조금, 다소 좀 이제 애매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문제 9번을 봅니다. 볼트 문제인데, 9번이. 안찌른 400mm, 내압 1MPa의 실린더 커버를 10개의 볼트로 체결하려 한다. 볼트 재료의 허용 인장력을 48MPa로 할 때 이렇게 돼 있죠. 단위를 보니까 뭐야? 인장 응력이죠. 그죠? 여기서 허용 인장력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단위를 보니까 허용 인장 응력이야, 지금. 그죠? 허용 인장 응력. 할 때 다음을 구하라. 자, 단위가 우선합니다. 말의 표현보다는 단위가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응력으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단 볼트에 작용하는 하중은 실린더 커버 체결력의 3분의 1이다. 볼트 하나당 작용하는 하중은 체결력의 3분의 1로 하라 이런 얘기야. 첫 번째 볼트의 골지름을 구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볼트의 골지름 D1을 구하라. 그러면 응력에서 구해줘야죠. 응력에서 구하려면 볼트 하나에 걸리는 하중을 알아야 돼. 하중을. 볼트에 걸리는 하중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2번에서처럼 하중을 구해서 이 하중을 가지고 골지름을 구하면은 안 돼요. 지금 1번이 볼트의 골지름을 구하라는 얘기고 2번은 볼트 한 개에 걸리는 압력에 의한 인장 하중 W는 얼마냐? 킬로니우턴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인장 응력을 구하는 식은 면적 A분의 하중으로 들어가야죠. 면적 A분의 하중으로 들어가야 돼. 그걸 하중을 Q로 놓자고, Q로. 이렇게 놓고 면적은 4분의 파이 D1 제곱 골지름으로 구해줘. 분의 W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Q, 하중을 알아야지 지금. 시그마 T는 주어졌고 D1을 해결을 합니다. 지금 압력 용기예요, 압력 용기. 이런 이제
압력 용기입니다. 압력 용기. 압력 용기인데 볼트로 이렇게 체결을 해 놓은 거죠. 볼트로 체결을 해 놓고 내부 압력이 P야. 내부 압력이 1메가파스칼이야. 그리고 용기의 안찌름이 실린더 커버, 그러니까 이제 실린더 안찌름이 400mm가 되는 거죠. 여기 볼트 10개로 지금 체결을 해놨어. 볼트 10개로. 그런데 지금 조건에서 보면 단 볼트에 작용하는 하중은 여기서 볼트는 이제 볼트 한 개를 얘기하는 거겠죠. 볼트에 작용하는 하중은 실린더 커버 체결력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실린더 커버의 체결력은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내부에 압력이 있으니까 내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 커버를 밀어 올리는 힘이 걸리죠. 그 힘이 체결력이 되겠죠. 최소 체결력이 되겠죠. 최소 체결력. 그 힘을 구하면 그 힘이 압력에다 면적을 취해 준 힘이에요. 그 힘의 3분의 1이 볼트에 걸리는 하중으로 놓고 지금 골지름 D1을 결정하라고 하는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그렇게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압력 P 곱하기 면적 A의 3분의 1, 요 값이 Q로 봐요. Q. 그래서 Q는 압력은 1메가파스칼이니까 1 곱하기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실린더 안찌름 400mm, 400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해서 뉴턴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력 시그마 T. 시그마 T는 48메가파스칼이니까 48 이퀄 4분의 파이 곱하기 D1의 제곱 분의 Q. 뉴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골지름 D1을 결정을 해주죠. 밀리미터. 이렇게 해서 D1을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볼트 한 개에 걸리는 압력에 의한 인장하중이에요. 그러니까 W로 표현해 줬으니까 W는 압력 P에 면적 A에 볼트 개수로 나눠야 돼. 볼트 개수로. 그래야 볼트 하나당 걸리는 하중이 되겠죠. 위에서 골지름을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볼트 하나당 나눠 갖는 힘이 걸리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힘이 걸리지만 이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볼트를 결정을 한 거죠. D1을 계산해서 볼트를 결정한 거고 그거로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하중은 각각 볼트에 대해서는 볼트가 견딜 수는 있어요. 이런 하중에 대해서. 그래서 10분의 1메가파스칼 곱하기 4분의 파이에 D1 제곱 계산한 거. 여기서 D1이 아니라 얼마 들어가야 돼? 400 들어가야죠. 400. 400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뉴턴 떨어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계산하면 뉴턴이고요. 뉴턴이고 킬로 뉴턴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킬로 뉴턴. 네. 단위는 맞춰줘야 되겠죠. 자, 문제 10번을 봅니다. 또 문제 10번이 좀 생소한 문제고 아마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으면 거의 손을 못 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10번이. 이렇게. 자, 물론 이걸 풀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 공식들은 우리가 다 정리를 했어. 푸는 방법을 이제 경험이 없으면은 적용하기가 좀 난해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라 이거죠. 부분 점수가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부분 점수는 받아야 된다. 적용하는 공식은 나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 표가 일단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단열 레이디얼 볼 베어링이에요. 단열 레이디얼 볼 베어링에 레이디얼 하중이 5000N, 스러스트 하중은 2100N을 회전수 200rpm으로 회전시켜 2만 시간의 설계 수명을 주려고 한다. 내륜 회전 하중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단 하중 개수는 1.0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표 1은 레이디얼 볼 베어링의 회전 개수값 그리고 레이디얼 개수, 스러스트 개수값을 알 수 있는 표가 주어졌죠.
지금 단열 레이디얼 볼 베어링이에요. 단열 레이디얼 볼 베어링. 이렇게. 지금 여기는 깊은 홈 볼 베어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단열 레이디얼 볼 베어링으로 보세요. 단열 레이디얼 볼 베어링. 이렇게. 깊은 홈 볼 베어링이라고 베어링 형식 그 부분을 단열 레이디얼 볼 베어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맞아야 되니까, 형식이 맞아야 돼. 줄 거야, 이제. 지금은 제가 문제 보고 나면서 딱 하나만 주어졌지만, 몇 가지 뭐 주겠죠. 그 중에서 적당한 걸 선정을 해야지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C0분의, C0는 기본 정전격 부하 용량이야. C0분의 I 곱하기 FA라는 값이 있는데, 그거는 뭐, 빈 공간으로 돼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C0분의 FA. FA는 이거는 이제 그 스러스트 하중이죠. FA는 스러스트 하중이고 C0는 말씀드린 대로 기본 정격 부하 용량이야. 밑에 있는 표 2에 보면 C0 값이 있어요. C0 값. C0를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내륜 회전 하중이라고 문제상에서 언급을 해놨으니까 V는 1.0입니다. 1.2가 아니라 1.0. 그리고 이제 X, Y 값이 단열과 복열일 때 문제상에서 복열이라고 되어 있죠. 단열이라고 되어 있네. 자, 그걸 복열로 바꾸겠습니다. 이 복열로 봐야 돼. 단열로 보는 게 아니라 복열로 봅니다. 단열 레이디얼 볼 베어링이 아니라 이거 복열. 이렇게. 복열 레이디얼 볼 베어링. 복열 레이디얼 볼 베어링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단열일 때, 복열일 때에서 x, y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 끝단에는 이 값이 있어. 그죠? 오른쪽 끝단에는 이 값이 있어. 이 값이. 그래서 2는 이제 0.19으로부터 0.44까지가 있습니다. 수값이 이렇게 있고 표 2는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의 부하 용량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단열 레이디얼 볼 베어링이긴 한데 맞구나 이게 베어링 형식이 단열 레이디얼 볼 베어링이긴 한데 깊은 홈 볼 베어링이야. 깊은 홈 볼 베어링 이게 단열이 아니라 복열. 그걸 복열로 바꾸세요. 복열. 이게 복열로 안 해놨구나 내가. 복열로 수정해서 보겠습니다. 표 2를 복열 깊은 홈 볼 베어링.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복열이 아니라 단열로 보겠습니다. 단열. 단열이 맞네. 풀이가 단열로 되어 있는 게 맞네. 다시 그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으로 봅니다.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 그래서 이제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의 이제 부하 용량 표 2는 그리고 표 1은 단열 깊은 홈 레이디얼 볼 베어링이야. 레이디얼 볼 베어링에 지금 V 값, X 값, Y 값이 주어진 겁니다. 네. 복열로 주어지면 복열에 맞춰서 풀면 되는 거고 단열로 주어지면 단열에 맞춰서 풀면 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복열과 단열은 문제상에서 언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조건에서 문제의 조건상에서 언급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표 2개가 주어졌어. 표 2개가 주어져서 설계 수명을 고려하여 베어링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베어링을 선택을 하려면 표 2에서 선택해야죠. 지금 63계열인데 63계열에 지금 호칭 번호가 03번에서 10번까지 주어졌어. 이 중에서 어떤 걸 선정을 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볼 베어링을 선정하려면 뭘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C0가 아니라 C를 계산해야죠. C 값을 계산해야 돼. 지금 설계 조건이 2만 시간이야. 베어링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2만 시간이야. 그러니까 2만 시간을 충족하는 C를 계산해야 돼. C를 계산해서 여기서 표에서 선정을 해야지 됩니다. 표에서 선정한 값을 가지고 이제 이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느냐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게 이제 2번에서 보면 선정된 베어링으로 수명 시간을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죠. 선정된 수면 시간으로 2만 시간이 있는데 2만 시간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를 지금 검토하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수명 시간이 주어진데 수명 시간을 계산하라고 하네. 계산을 해서 수명 시간을 계산을 해서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진 2만 시간을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않느냐를 지금 판단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2만 시간보다 작으면 얘는 잘못된 거지. 2만 시간을 넘기면은 뭐야? 사용해도 되죠. 2만 시간을 넘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2만 시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했더니 18,000시간이 나왔어. 그러면 2만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22,000시간이 나왔어. 그러면 22,000시간에 견딜 수 있으니까 2만 시간에도 견디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설계 수명을 고려하여 2만 시간이라고 하는 설계 수명을 고려해서 이제 베어링을 선택을 일단 해줘야지 돼요. 그러면 지금 베어링 수명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베어링 수명 시간을 구하는 식을 써야지 돼. 등가 레이디얼 하중이라고 하는 걸 구해야죠. 등가 레이디얼 하중을 계산하려면 X값, V값, Y값을 선택을 해야 돼. 표 1로부터. 근데 어떤 지금 근거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내륜 회전 하중이다 그랬으니까 V가 1.0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스러스터 하중이 2100이고 레이디얼 하중이 5000이라고 하는 것밖에 몰라. 그걸 가지고 지금 계산할 수 있는 값은 단열 볼 베어링에서 보면 V 곱하기 FR분의 FA라고 하는 식이 있죠.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먼저 V 곱하기 FR분의 FA라는 값을 구해. V는 회전 계수, FR은 레이디얼 하중, FA는 스러스터 하중. 그래서 1.0 곱하기 2100분의 5000분의 2100이죠. 5000분의 2100을 구해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나오는지 봐야 돼. 그래서 이 값이 2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2보다 커야 돼. 지금. 계산했더니 이게 약 0.42가 나와요. 이 값이. 0.42가 나와. 그러니까 0.42보다 이 값을, 그 표에서 보면 오른쪽 끝에 이 값이 있잖아. 이 값이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가 0.42야. 0.42니까, 이 값이 0.42보다 작은 거는 다 쓸 수가 있어. 다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0.38, 0.34, 0.30, 0.28, 0.29, 0.22, 0.19. 그거는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0.42는 못 쓰죠. 2가 0.42보다 지금 작아야 돼. 이 개수값이 V 곱하기 FR분의 FA라고 해서 계산한 이 개수값이 2보다는 지금 2보다는 크니까 실제로는 2가 0.42보다 작은 걸 써야 된다 이거죠. 작은 거를. 그래서 선정을 해야 돼. 어떤 걸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2만 시간을 만족할 수도 있고 2만 시간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까지 해서 그 주어진 값의 중간값을 선택을 해. 경험적으로. 중간값을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해봐. 그래서 만족을 한다 그러면 그대로 쓸 수 있죠. 만족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큰 값을 쓰든가 작은 값을 쓰든가 옮겨가면서 계산을 해봐야지 될 거야. 그래서 중간값을 0.3을 선택을 했어요. 0.3을 선택해. 0.3을 선택해. 이렇게 0.3을 선택을 하면 X값이 얼마냐 하면 단열 볼 베어링이니까 X값은 0.56이죠. X값은 무조건 0.56이야. 지금 전부 다 X값은 0.56이야. 그러니까 X값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는데 Y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Y값은 지금 2.30에서부터 1.15까지 그 사이의 값을 지금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0.3이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얼마야? Y값이? 단열 볼 베어링에서 1.45죠. Y가 1.45로 이렇게 선택을 해.
선택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C0분의 FA를 계산해. 요거에, 그러니까, 요거에 0.56이고 Y가 1.45일 때 C0분의 FA가 얼마야? 표에서 보니까 0.11이죠. 0.11이야, C0가. C0분의 FA가. 그럼 이제 이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돼. 표 2에서 C0를 선택해서 이걸 계산해봐서 0.11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지를. 자, 그래서 일단은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x, y 값을 선택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등가 레이디얼 하중을 구해봐. 등가 레이디얼 하중은 x 곱하기 v 곱하기 fr 플러스 y 곱하기 ft죠. 이렇게 여기서 계산을 해. 그래서 x가 0.56 곱하기 v는 1.0 곱하기 fr 22,100 플러스 1.45 곱하기 스러스트 하중 5,000 FT가 아니라 FA로 났죠. FA 공식은 5,000 이렇게 해서 등가 레이디얼 하중을 구하면 뉴턴으로 떨어집니다. 뉴턴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명 시간을 구하는 식 LH는 500 곱하기 FW 곱하기 등가 레이디얼 하중분의 C 분의 R승 곱하기 N분의 33.3이 됩니다. 여기서 C를 계산해. LH 2만 시간 이꼴 500 곱하기 하중계수 주어졌죠. 하중계수 1.0으로 주어졌습니다. 1.0 곱하기 등가 레이디얼 하중 계산했고 C에 R은 볼 베어링이니까 3승 들어가죠. 3승 들어가고 회전수는 200rpm 주어졌습니다. 200분의 33.3 들어가요. 여기서 C를 계산해. 그러면 뉴턴으로 떨어집니다. 뉴턴으로 떨어져. 그 다음에 이제 표 2로 가야죠. 표 2로 가. 그래서 C를 계산하니까 지금 36,335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표 2로 가서 36,000보다 큰 게 41,500이야. 41,500. 그걸 선택해야죠. 표 2에서 직사이 값을 선택해. 직사이 값. 직사이 값을 선택을 해. 직사이 값. 직사이 값을 선택을 해서 넘버 6309번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해. 선택을. 자, 그러면 1번의 답이 될 수 있죠. 어떤 베어링을 선택해야 하느냐? 6309번을 선택을 하면 기본 동정격 가중은 41,500이고 그 다음에 기본 정정격 가중은 35,500이야. 35,500. 35,5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지를 2번에서 판단하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수명시간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수명시간을 계산해서 2만 시간을 넘어가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넘어가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죠. 이게 선정한 게 잘못됐어. 선정한 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1번부터 다시 풀어야지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0.3 중간값을 선택을 했는데 0.3이 아니라 이제 그 위로 올라가든가 내려오든가 해야죠. 이렇게. 아마도 이제 만약에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수명 시간이 커지겠어? 내려오는 게 수명 시간이 커지겠어? 만약에 수명 시간이 작게 나왔어. 18,000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2만 시간 이상 나와야 되는데 18,000이 나왔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커질 거냐, 내려오는 게 커질 거냐. 그거를. 아마도 이제 내려오면서 커질 것 같아요. 그죠? 내려오면서 커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아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수명 시간을 계산을 해봐야 돼. 그러면 6309를 선택을 했으니까 C0분의 FA를 구해. C0분의 FA를 구해. C0는 표에서 얼마였어? 35,500이었죠. 35,500분의 FA가 5,000이었습니다. 5,000. 해서 계산 2,100이었구나. 2,100. 2,100이었죠. 이걸 계산해줘요.
0.069가 나옵니다. 0.069 이렇게. 그러면 다시 표 0.69로 나오면 다시 표 1로 가. 다시 표 1로 가요. 표 1로. 표 1로 가서 0.069 0.069면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냐 하면 0.056하고 0.084 사이죠. 0.056하고 0.084 사이입니다. 0.069면 0.056일 때 y 값이 얼마냐 하면 1.71이죠. 1.71. 1.71이고 0.084일 때는 1.55예요. y가 1.55예요. x값은 상관없이 다 0.56이죠. 그러면 0.069가 요 사이에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y값을 찾아야 돼. y값을 찾아야 돼. 선형 보관법을 씁니다. 선형 보관법을 써서 C0분의 FA가 0.069일 때 y값을 찾아. 선형 보관법을 써서. 그러면은 0.084 마이너스 0.056분의 1.55 마이너스 1.71은 0.084 마이너스 0.069분의 1.55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서 여기서 y를 찾아. 선형 보관법으로 y를 찾아요. y를 찾았더니 이 y 값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1.64가 나옵니다. 1.64. 1.64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은 0.056일 때 이 값은 얼마냐면 표 1에서 0.056일 때 이 값은 0.29고요. 0.084일 때 이 값은 0.28이니까 이 값도 0.29와 0.28 사이야. 이 값도 0.29와 0.28 사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죠. 이 조건을 만족해. 이 값이 0.42보다 작아야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만족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값보다는 이제 작게 지금 나오네요. 요걸 선택을 해도 보면은 실제로는 얘보다는 이제 작게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하고 거기서 이제 y 값을 선형 보관법을 써서 계산을 해. 그래서 1.64가 나와. 1.64. 요 값을 가지고 이제 등가 레이디얼 하중을 계산해 봐야죠. 등가 레이디얼 하중을 계산해요. (0.56) 곱하기 1.0 곱하기 5,000 플러스 y값 1.64 곱하기 FA 2100 해서 계산해 주면 뉴턴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6244뉴턴이 나와. 그래서 수명시간 LH를 구해. LH는 500 곱하기 FW 곱하기 베어링 하중 등가 레이디얼 하중분의 C의 R승 곱하기 N분의 33.3 그렇게 해서 500 곱하기 하중계수 1.0 등가 레이디얼 하중 구했고요. 분의 C는 표에서 선택한 값 41,500 곱하기 3승 곱하기 200rpm분의 33.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아우어로 나오죠. 아우어로. 이렇게 해서 아우어로 계산하니까 24,422.17 아우어 24,000 아우어 정도가 나와요. 24,000 아우어가 나오니까 2만 아우어보다는 크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6309를 선택을 해. 6309를 선택을 해서 지금 축을 지지하도록 베어링을 설치를 해도 충분히 2만 시간을 견딘다는 거죠. 충분히 2만 시간을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될 수 있다.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번에서는 선정된 베어링으로 수명시간을 계산하라. 계산하라. 그래서 그 계산값을 저렇게 나오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다.
결과적으로. 그럼 사용할 수 있도록 베어링을 선정하는 거. 이게 이제 답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이거는 다 맞아야 맞는 이런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부분 점수 주기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둘 다 맞지 않으면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6점이라고 해서 제가 문제 점수를 적어놨는데 6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아마 답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자,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11번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3000rpm의 모터에서 V발트에 의해 1800rpm으로 운전되는 종동축 풀리가 있다 그랬어요. 주동축 풀리는 300, 종동축 풀리는 1800, 작은 쪽 풀리의 지름은 120mm, 중간 축간 거리는 375mm, 가죽 벨트와 주철제 풀리의 마찰 계수는 0.3, 벨트의 길이당 무게는 1.65Nm, 허용 장력은 240N, 벨트 가닥수는 2개, 접촉각 수정계수 0.98, 부하 수정계수 0.7 주어졌습니다. 네. 아래 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표는 첫 번째 표는 전달 동력과 V벨트의 종류, 표 2는 V벨트의 강도와 치수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1번에서는 접촉각 세타 1을 구하라. 접촉각 세타 1을 구하라. 접촉각 세타 1은 180도 마이너스 2파이니까요. 아크 사인 이 C분의 T2 마이너스 D2 마이너스 D1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겠죠. V벨트입니다. 평벨트에서 구하듯이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D1은 120mm로 주어졌고 D2를 구해줘야 되죠. D2. 속도비를 이용합니다. 속도비 I는 N1분의 N2는 D2분의 D1이니까 여기서 D2를 구해요. D2는 N2 1800rpm분의 D1이 120, N1이 3000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밀리미터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타 1 계산해줘요. 갖다 대입시켜서 180도 마이너스 2배의 아크 사인 2 곱하기 중심거리가 400 중심 축간거리가 375 분의 D2 구했고 마이너스 120 그래서 세타 1을 계산합니다. 몇 도 떨어질 거고요. 접촉각 세타 1 다음 2번에서는 전달 동력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전달 동력을 계산하라. 지금 부가장력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죠. 지금 조건에서 보니까 속도부터 먼저 구해봐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1 곱하기 N1 해서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에 D1이 120, N1이 3000 해서 계산하니까 메타 퍼 세크로 떨어집니다. V가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장력을 구해요. 부가장력 TG는 중력과 속도분의 단위기당 하중 오메가 곱하기 V제곱 그래서 9.8 분의 단위 길이당 하중은 주어졌죠. 1.65로 주어졌어. 1.65 곱하기 속도 V 계산했고 제곱 계산해주면 뉴턴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위 길이당 하중 오메가가 1.65 뉴턴 퍼 메타 해서 주어졌어. 그래서 부가장력은 계산했고 그 다음 긴장측 장력 주어졌죠. 안전상 허용장력이라고 해서 주어진 값이 긴장측 장력이야. 240N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가닥이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이니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려면 이제 장력비를 계산해 줘야 돼. 뮤 다시를 구해 줘야 되겠네요. 뮤 다시. 뮤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분의 뮤에서 상당 마찰계수. 마찰계수 뮤는 0.3 곱하기 코사인 V벨트는 홈각 안 줄 수도 있다 그랬어. 20도 들어가야 되고요. 사인 20도분의 0.3
해서 상당 마찰 계수 뮤 다시, 응? 뮤 다시 구했습니다. 그리고 장력비 2의 뮤 다시 세타. 세타 1 들어가야죠. 익스포넨셜 뮤 다시 계산했고 x1 계산했습니다.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서 라디안으로 고쳐야 돼. 그렇게 해서 2의 뮤 다시 세타. 장력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닥이 전달할 수 있는 동력. 한 가닥이 전달할 수 있는 동력. 102분의 F 마이너스 긴장측 장력 곱하기 2의 뮤 다시 세타 마이너스 1 오바 2의 뮤 다시 세타 해주면 유효장력 곱하기 회전속도 V. 회전속도 V. 그래서 102분의 허용 장력이 240 마이너스 부가장력 TG 곱하기 2의 뮤 다시 세타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속도 V 구했고 60 곱하기 1000 나눠야 되고요. 2의 뮤 다시 세타 나눠야 되고 계산된 거 2의 뮤 다시 세타 나눠야 되고 9.8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킬로와트로 계산이 됩니다. 킬로와트로 계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 전달 동력은 H 킬로와트는 한 가닥이 전달할 수 있는 동력에다가 K1, K2 접촉각 수정계수, 부하 수정계수 곱하고요. 곱하기 가닥수 곱해줘야죠. 가닥수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닥의 전달 동력 H 킬로와트 곱하기 K1 부하 수정계수, 접촉각 수정계수 0.98 부하 수정계수 0.7 가닥수 2개 해서 계산해주면 킬로와트로 전체 전달하고자 하는 동력이 계산이 됩니다. 전체 전달 동력을 구해줘야 돼. 이렇게 전체 전달 동력을 구해줍니다. 해서 3번에서는 A를 구하라는 거죠. A. 3번에서는 지금 벨트의 폭 A를 구하라. 그림에서 벨트의 폭 그 A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A를 표에서 지금 선정을 해야 돼요. 표에서. 동력을 계산해서 이 동력 계산된 걸 가지고 표 1로 가요. 표 1로 가서 표 1에서 V벨트의 그 형식을 선택해. V벨트 형식을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계산된 동력이 3.52야. 3.52면 3.5와 7.4 사이죠. 3.5와 7.4 사이고 속도는 계산된 값이 지금 18.85예요. 18.85. 18.85면 17 이상이죠. 그러면 B형이야. B형을 선택을 해. B형을. 표 1에서 동력과 계산된 동력과 계산된 속도 이걸 가지고 표에서 V벨트 형식을 선택을 해. 그럼 B형이 나옵니다. B형이 나오니까 이제 3번에서 폭 A를 선택할 수 있죠. B형이면 A가 16.5고 B가 11.0이야. 그래서 이제 면적이 137.55 제곱밀리미터가 되는 V벨트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는 표 2로부터 16.5 이렇게 일단 표 1로부터 V벨트 형식을 선택을 합니다. 전체 전달 동력과 회전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B형을 선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폭 A는 표 2로부터 선정을 해서 16.5mm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이제 복원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실제 나온 문제들하고 약간의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면 여기서 조금 변형이 돼서 나오더라도 풀 수 있게 좀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단 이제 각 기계 요소들의 설계 공식들이 바짝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놓은 상태에서 좀 변형이 되더라도 좀 해결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제 16년 4회 문제 좀 풀어보고요. 잠깐 쉬었다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